이강인이 언제든 뒤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거된 채 압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짓으로 지금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강인이 몸을 뒤로 향한 채로 다가왔기 때문에 뭐라도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몰리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강인의 득점 장면을 디테일하게 다뤘었는데요. 이렇듯 슈팅에 대해서도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는 게 가장 하이라이트였지만, 사실 이강인이 다른 부분에서도 대단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먼저 이강인은 이와 같이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강인 외에 여기를 뛸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인 두에나 흐비차 등과는 약간 팀에 제공하는 것이 다른 편이에요. 그들은 여기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쭉 하고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서 돌파하는 식으로 팀에 도움을 주지만, 이강인은 여기서 볼을 잡은 뒤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중앙에서 침투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질 높은 패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팀에 도움을 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내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데요. 지금은 원톱인 하무스에게 골키퍼가 한 번에 길게 찌른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뒤쪽에서 센터백이 하나 붙어서 앞을 돌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강인한테 바로 볼을 넘겼는데요. 이강인에게도 앞을 잡고 있는 선수가 딱 하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두에나 흐비차 같은 성향의 선수들은 그냥 저 마크맨과 함께 속도 경쟁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식의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강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멈춰서 일단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를 잡기 위해 상대 선수들이 끌려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뒤로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깔끔하게 넘겨주는 식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따라서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한 선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하무스나 흐비차,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는 없는 덴벨레, 두에, 하키미 등은 모두 폭발적인 속도를 통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에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죠. 반면에 이강인은 그 침투하는 선수들의 공간을 향해서 뿌려주는 것에 장점을 가진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윙어 포지션에 배치가 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팀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결국 폭발력 있게 침투하는 하무스에게 좋은 침투 패스를 제공한 덕분에 상당히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만약에 여기에서 볼이 계속 플레이가 되었었다면 이강인은 공격진들이 이렇게 밀어낸 라인에 살짝 뒤로 들어와서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서 추가적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나 직접 슈팅을 때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 센터백인 마르퀴뉴스에게 볼이 투입되었지만 이 지역의 윙어인 이강인이 딱히 측면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움직임을 취하진 않고 있죠. 대신에 여기에서 멈춰선 다음 볼을 받을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면서 볼을 잡고 상대 수비수들이 자신한테 끌어당겨지게 만든 다음에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 발생되는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동료에게 넘길 각을 본다. 그래서 파리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간 침투에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강인은 그 동료들이 침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찔러 넣는 것에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동료들도 이강인이 있을 때엔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은 여기에서 덴벨레가 이런 식으로 넘긴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들처럼 여기에서 침투를 하는 마율루 같은 선수에게 넘기는 식의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덴벨레는 이강인한테 정직하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 측면 앞에 공간으로 찔러 넣더군요. 이거는 직전까지 여기에서 뛰던 두에나 흐비차와 같은 선수라면 폭발력을 발휘하기 위해 공간으로 이미 뛰고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어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가까운 거죠. 이러한 부분은 감독과 코칭 스태프 측에서 잡아주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강인에게 놀랐던 것은 수비할 때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마르세유가 볼을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오른쪽 윙어인 이강인이 그 앞을 막기 위해 뛰어왔고, 이로 인해 마르세유는 다시 볼을 중앙으로 돌리게 되었는데요. 이러니까 이강인 입장에서는 당장 혼자서 둘을 막아야 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강인이 그럼 어떻게 움직였냐?
얼핏 보면 대단히 엉거주춤한 상태로 중앙에 있는 선수한테 슬금슬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볼을 가진 선수한테는 상당히 까다롭게 작용했는데 어떤 방향을 선택해도 이강인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수들은 모조리 마크맨이 붙어있기 때문에 볼을 주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이강인이 있는 이 지역의 2대1 상황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강인이 언제든 뒤로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슬금슬금 다가오니까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거된 채 압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짓으로 지금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강인이 몸을 뒤로 향한 채로 다가왔기 때문에 뭐라도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몰리게 되었죠. 과거 리버풀의 마네가 이런 식의 압박 스탠스를 종종 가져갔는데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중앙으로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측면으로 빼내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똑똑한 움직임이었고, 때문에 상대는 어쩔 수 없이 이강인이 담당하는 지역을 피해서 완전히 반대편을 향해 치고 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저 지역은 하무스가 담당을 해야 하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엔리케 감독이 손짓으로 하무스에게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간략하게 덧붙이자면 세트피스 키커를 전담할 정도로 팀에서 믿고 맡길 수준의 볼 투입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워낙 이전부터 장점으로 꼽히던 것이니까 길게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스널을 비롯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경우에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에도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강인과 같은 키커가 있다는 것은 존재만으로도 대단히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저번 경기에서 보인 인상적인 모습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강인의 어떠한 장점이 특히 눈에 띄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